안녕하세요. 여신보감의 한의사 정윤섭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라도에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1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한 뒤로 매일매일 체중이 늘어서 8kg가 쪄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수술 전에는 50kg였는데 자고 나면 붓고 그래서 지금은 58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의욕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도 줄여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왔어요. 과연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호르몬제를 잘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늘어지고 살이 쪄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며 과연 예전의 몸매와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주된 증상은 피로, 부종, 체중 증가입니다. 갑상선 2편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기능을 성장, 에너지 생성, 체온 조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하며 몸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부으면서 늘 피곤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피로와 부종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체중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개운하지 않고 예전처럼 체중도 빠지지 않으면서 컨디션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도 왜 예전의 상태로 회복이 안 될까요? 첫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은 이미 증상이 오래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도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병원에서 검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신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이전에 망가진 기능이 회복되지는 못하고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만 되기 때문입니다.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잘 극복하지만 체력이 약하거나 갱년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증상의 회복이 더 어렵게 됩니다. 둘째, 갑상선 호르몬은 간의 기능, 부신의 기능, 여성 호르몬, 장의 기능과 다 관련이 있어서 위의 기능 중 어느 한 곳이 안 좋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3편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간에서 60%, 장에서 20%, 나머지는 다른 세포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간 기능이나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호르몬을 복용하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컨디션 회복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밤사이에 세포들이 지방을 분해시키지 못하고 세포 사이에 끈적한 점액 물질을 쌓아두어서 발생합니다. 이 부종이 체중으로 고정됩니다. 부종이 쌓이면 세포는 더 힘들어지고 대사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에 기름때가 쌓이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체중의 감량은 세포를 깨끗이 청소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호르몬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한방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한약은 갑상선 호르몬제처럼 직접적으로 호르몬의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가 100%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고 간과 위장, 심장, 대장 등 이미 망가진 몸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대사율을 끌어올려서 부종을 없애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들도록 합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몇 가지 검사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 기능 검사, 갱년기 검사, 대장과 위장의 기능 검사, 체지방 측정 검사,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치료하게 됩니다.
한방 치료의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만성 피로 치료입니다. 갑상선 질환에서 오는 피로는 일반인이 느끼는 피로와는 달리 쓰러져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의 피로입니다. 피로의 정도에 따라 간의 피로, 갱년기 피로, 부신의 피로, 전신 피로 등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간의 피로는 간 기능이 항진되었을 때 나타나고 피로도가 가장 심해서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갱년기 피로, 부신 피로, 전신 피로의 단계로 치료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피로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오는 피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약도 각각의 특징에 맞춰 처방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각 상태에 따라 주로 처방되는 한약 처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보약은 보간탕, 갱년기 보약은 인삼양영탕과 소요산, 부신의 보약은 육미와 신기환, 전신피로 보약은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하여 피로를 치료합니다. 흔히들 피곤하시면 홍삼 많이 드시잖아요. 홍삼은 전신의 피로인 경우에는 효과가 좋지만 간의 피로나 갱년기 피로, 부신의 피로인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보조식품이나 다른 보약 등을 먹을 때도 나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에 맞는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부종치료입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자고 일어나면 전신이 부으면서 쉽게 붓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흔히 자고 일어나면 체중이 줄어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인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 있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을 치료하는 한약재는 맛은 순하고 독이 없어서 식품으로 복용하는 약재들이 많아 집에서 달여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차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진하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종치료 한약재로는 동교자, 복령, 의인 등이 있습니다. 3단계 소화기와 변비 치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 분해와 포도당 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면서 답답하거나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과 대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주고 배변을 시키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4번째로 감량 치료입니다. 보통 갑상선 치료를 하는 곳은 치료만 집중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곳은 다이어트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대로 치료가 되려면 살이 빠져야 되고 살이 빠지려면 제대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와 다이어트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진행합니다. 결국 내 몸속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호르몬제나 건강기능식품, 보약들이 다 쓸데없어집니다.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굶어도 잘 안 빠지고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가진 경우는 다이어트를 할 때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감량 치료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자강탕을 통해 피로의 원인을 찾아 전신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치비탕을 통해서 부종과 소화, 변비, 불면증 등의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 약 안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한약을 추가하여 몸의 대사율을 끌어올리면 단계적으로 감량이 진행됩니다. 체중이 감량이 되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도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체중 증가는 단순한 비만이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서 나타나는 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굶거나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식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소식이란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도 콩 종류, 생선 종류, 고기 종류를 바꿔가면서 섭취하고 야채도 골고루, 과일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식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식을 하는 동안 혈관 속 지방들이 분해되고 위와 장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운동보다는 오히려 몸을 푹 쉬고 잠을 푹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살이 찌면 다들 뭔가 특별한 것을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줄이고 비우고 쉬는 것이 더 중요한 다이어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개선이 될까요? 네, 보통 몸이 회복되고 체중이 빠지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으로 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장시간 호르몬제를 복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포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보다는 약의 양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하신 분들은 다시 갑상선의 기능이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제의 기능을 올려주어서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체중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너무 피곤하고 살이 쪄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평생 호르몬제를 먹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갑상선 질환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평생 먹으면서도 계속 피곤하고 삶의 의욕은 없고 너무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나의 몸을 찬찬히 살피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평생 일반인들과 똑같이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